혹시 2024년 3월 전 세계 140개 관측소에서 동시에 감지된 그 이상한 신호를 기억하십니까? 과학자들은 시스템, 오류라고 했지만 6개월 전에 이미 이걸 예측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했다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서구 신비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신지학회의 예언가가 왜 이 동쪽 끝의 작은 반도를 인류 구원의 출발점으로 지목했을까요? 마르쿠스 레오나르트라는 이름의 이 예언가는 신지학회 창시자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언급했던 제육뿌리 인종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블라바츠키는 인류가 영적 진화의 단계를 거치며 현재 제5인종을 넘어 더 높은 영성과 직관을 지닌 제6인종으로 도약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레오나르트를 비롯한 현대 신지학회의 해석자들은 이 새로운 인류의 씨앗이 발아할 장소가 바로 한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거대한 음의 기운을 상징하는 대륙 세력과 역동적인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해양 세력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 극단적인 에너지의 충돌과 긴장 속에서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하나로 통합하는 제3의 에너지, 즉 영적 태극의 기운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열 새로운 구원 에너지가 바로 이 한국 땅에서 시작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쿠스 레오나르트는 누구이며 그의 예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정재계나 학계의 저명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19세기 후반 신비주의와 고대 지혜의 부활을 기치로 내걸었던 신지학회의 맥을 잇는 단체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지의 예언가입니다. 레오나르트를 신뢰하는 이들은 그의 예언이 추측이나 예측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 근거로 그가 신지학회 내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구전으로 비전되는 아카식 공명투시, 아카식 레조넌스의 대가라는 점을 듭니다. 이 신비로운 수행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명상과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레오나르트는 이 수행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아스트랄체, 즉 영적 신체를 물질적 육신에서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유체화된 의식은 우주의 모든 사건과 생각, 감정이 빛의 파동 형태로 영원히 기록된다는 아카식 레코드의 바다로 향합니다. 레오나르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상태는 칠흑 같은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어둠은 수조개의 빛나는 실로 짜여 있다고 합니다. 이 실 하나하나가 바로 개인 혹은 문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능한 모든 미래의 경로입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이 장엄함에 압도되거나 잘못된 실을 건드려 혼란스러운 환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무한한 정보의 혼돈 상태와 같습니다. 레오나르트가 연마한 공명투시는 이 혼돈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특정 시간, 진동수의 의식을 정확히 조율하는 기술입니다. 그가 조율을 시도할 때는 기하학적 빛의 만트라를 암송합니다. 이것은 소리가 아닌 형태를 가진 빛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특정 분쟁과 관련된 정보에 접속할 때는 날카로운 붉은색 팔각형의 빛을 의식 속에서 구현하며 특정 진동의 만트라를 읊조립니다. 이 만트라는
에테르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의식 기생층에는 수많은 저급 영적 존재들의 간섭과 유혹을 차단하는 강력한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방해를 이겨내야만 그는 오직 순수한 미래의 정보 흐름, 즉 다가올 예언의 원형에만 안전하게 공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고된 수행을 통해 레오나르트는 사건의 발생 여부를 넘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영적 이유를 투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지의 예언가는 이 수행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관한 중대하고도 충격적인 예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과 그 절망의 끝에 한반도, 즉 한국에 등장할 단 한 명의 구원자, 즉 성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트의 예언이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과거에 맞춘 놀라운 기록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쿠스 레오나르트의 아카식 공명투시가 정말로 미래를 꿰뚫어보는 창이라면 그 증거는 그의 과거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지학회 내부 전과 비공개 포럼의 기록들은 그가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학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예언은 2023년에 발생한 푸른 만개, 에저 블룸 사건입니다. 2023년 5월 생태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두 지역, 즉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특정 구역과 시베리아 타이가의 동토지대에서 유전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두 종의 푸른 이끼가 동시에 만개하는 기이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과학계는 이를 우연히 발생한 독립적인 생태 변동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레오나르트는 이 현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지구의 의식, 즉 가이아가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가 푸른 생명 형태로 발현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푸른 만개가 지구가 스스로의 생명 활동 주기를 강제로 조율하려는 시도였으며 인류의 파괴적인 활동에 대한 가시적인 슬픔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위기들을 암시한 기록들입니다. 그는 2020년 이전에 내부 기고문에서 동유럽에서의 거대한 분쟁이 특정 시기에 발화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흐름과 식량 공급망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켜 물질적 풍요라는 환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미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광범위한 병원체로 인한 세계적 단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병원체가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실제로는 인류의 연결 그 자체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단절의 시기 이후 인류는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혹은 더욱 필사적으로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는 두 부류로 나뉠 것이라며 이 사건이 다가올 영적 구원의 필요성을 극대화하는 촉매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전 세계 140여 개의 심해양 관측소에서 동시에 감지됐다던 기묘한 무음의 메아리, 사일런트 에코 현상 말입니다. 72시간 동안 어떠한 지진파나 화산 활동의 전조도 없이 오직 심해에서만 측정되는 원인 불명의 저주파가 지구 전체를 휘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계는 이 이례적인 현상을 측정 장비의 시스템 오류 혹은 미확인 심해, 지각 활동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발생하기 6개월 전 스위스 제네바의 한 비공개 포럼에서 레오나르트는 이 기이한 현상의 발생 시기와
특징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레오나르트는 이 무음의 메아리가 지구의 자기장, 즉 지구의 영적 방어막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최초의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미래의 변동, 인류가 맞이할 거대한 예언의 서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무음의 메아리를 지구 영적 균열의 신호로 인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적중한 과거 예언들은 그가 최근 공개한 인류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경고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춘 이 과거의 예언들은 그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대한 경고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전 세계적인 최후의 대결과 그 종착점에서 필요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오나르트는 최근 2025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개 포럼에서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정화와 분리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류의 구원과 미래를 위한 상상조차 못했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최후의 대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마르쿠스 레오나르트가 2025년 9월 제네바의 비공개 포럼에서 발표한 정화와 분리의 시대 예언은 그 자리에 참석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회 변혁이나 경제 위기를 넘어선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영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럼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레오나르트의 직접적인 예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물질적 밀도의 세력과 영적 각성의 선구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최종 대결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영토나 자원을 빼앗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의식 그 자체를 두고 벌이는 최후의 영적 전쟁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인류가 물질의 노예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영적 주권을 되찾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트가 말하는 최후의 대결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그는 이 대결의 본질이 통제와 예속을 추구하는 세력과 자유의지와 각성을 추구하는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지목하는 통제와 예속의 세력은 특정 국가나 비밀 조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오직 물질적 욕망과 공포에 묶어두려는 거대한 의식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의 어두운 측면이 이 세력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간 고유의 직관과 영성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모든 것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하에 두려는 흐름이 바로 이 물질적 밀도의 세력의 핵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레오나르트가 이 최후의 대결이 이미 물질계를 넘어서도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지구는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물질계와 바로 그 다음 차원인 영계, 즉 아스트랄계 사이의 장벽인 베일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 얇아진 틈을 통해 저급 아스트랄 존재들이 물질계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스스로 창의적인 힘은 없지만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 공포, 질투, 무기력감을 먹이로 삼아 증폭시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극단적 혐오와 분열, 원인을 알 수 없는 충동적인 폭력성은 사회 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기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레오나르트는 분석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의식이
안팎으로 공격받는 절체절명의 시기.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최후의 대결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빗줄기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열쇠가 놀랍게도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결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징조는 그가 태양의 검은 속삭임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태양 흑점 폭발 주기와 전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위성통신망과 지상 기지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주파 노이즈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배경 우주 소음의 교란 정도로 치부하지만 레오나르트는 이것이 전파 장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노이즈가 태양의 로고스, 즉 우주적 이성이 보내는 경고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 즉 발로고스 세력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교란하기 위해 보내는 의식의 교란파라고 주장합니다. 이 검은 속삭임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더욱더 충동적이며 분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울의 역설이라 칭했습니다. 인류는 진실을 보기 위해 디지털 스크린이라는 거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울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진실 왜곡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레오나르트가 지목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현실, 즉 딥페이크와 정교한 가상 정보들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머지않아 AI가 생성한 가짜 현실이 실제 현실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믿지만 그들이 보는 대부분의 것은 통제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환영일 수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의 전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가장 기이하고도 근원적인 현상입니다. 땅의 기억 상실입니다. 레오나르트는 조만간 특정 고원지대, 특히 영적으로 성지라 불려온 안데스 산맥의 고원이나 티베트 고원 일대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물리적 충격 없이 그 지역의 자기장이 일시적으로 소멸되는 현상이 관측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자기장이 생명체를 보호하는 물리적 방패막일 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기억, 즉 아카식 레코드의 일부를 붙잡아두는 영적 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기장이 소멸되는 현상은 물질적 밀도의 세력이 인류의 고대 기억과 영적 뿌리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미래의 구원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라고 해석합니다. 태양의 속삭임, 현실의 왜곡, 그리고 땅의 기억 상실. 이 절망적인 징조들이 인류의 미래를 잠식하는 와중에 레오나르트는 인류의 의식이 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정화할 단 하나의 존재, 즉 위대한 조율자, 구세주를 필사적으로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출현할 장소로 그는 망설임 없이 한반도,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레오나르트는 이 구세주가 등장함을 임박함을 알리는 두 가지 결정적인 징조가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잠룡의 포효입니다. 한반도를 상징하는 용의 기운은 오랫동안 분단과 대립의 쇠사슬에 묶여 잠룡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트는 머지않아 남과 북의 군사적, 이념적 긴장이 인류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 최고조에 달했다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고요해지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충돌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제3의 기이한 사건이나 혹은 내부로부터의 급격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한국의 땅에 잠재된 용의 기운이 마침내 깨어나 다가오는 성인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하는 강력한 포효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더욱 신비롭고 상징적입니다. 겨울에 피는 생명입니다. 레오나르트는 혹한기, 가장 추운 1월 어느 날 한국의 영적 척추라 불리는 용맥, 즉 백두대간의 특정 줄기를 따라 죽은 듯 보이던 상징적인 식물들, 예컨대 무궁화나 오래된 소나무 가지에서 일제히 푸른 싹이 돋거나 기이한 꽃이 피어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보고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후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지의 영이 스스로 깨어나 다가오는 구세주의 순수한 파동에 미리 감응하는 징조라고 합니다. 죽음의 계절인 겨울에 생명이 움트는 것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피어나는 구원의 빛을 상징하며 그 성인이 바로 땅의 기운을 회복시킬 인물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거대한 징조를 통해 자신의 등장을 예고할 존재. 그렇다면 한국에 등장할 구세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르쿠스 레오나르트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던 종교 창시자나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다가올 미래의 성인이며 고대 신비주의 문헌들에 기반한 몇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아담 카드몬의 그림자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 카드몬은 유대 신비주의, 즉 카발라에서 말하는 원초적 인간 혹은 우주적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의 형상이 최초로 현현한 완전한 존재의 원형입니다. 레오나르트는 한국의 구세주가 바로 이 아담 카드몬의 본질, 즉 분열되기 이전의 완전한 인류 의식의 원형을 회복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동양 사상, 특히 도가에서 말하는 진인, 즉 우주의 도와 합일한 참된 인간의 개념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인종이나 이념, 종교의 분열을 넘어선 인류 본래의 완전한 의식을 지상에 구현할 첫 번째 성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가 불과 물을 겸한 자라는 상징입니다. 이는 고대 헤르메스학의 핵심 원리인 조화와 균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은 꺾이지 않는 의지와 열정, 지성을 상징하며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감정과 자비, 직관을 상징합니다. 레오나르트는 이 구원자가 극단적인 분노나 연민, 그 어떤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우주적 질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옛 신비주의 경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눈은 불꽃같이 진실을 꿰뚫어보나 그의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이 고요하여 모든 것을 담으리라. 그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를 완벽하게 조화시켜 분열된 세상을 치유할 미래의 힘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의 활동 방식입니다. 그는 침묵으로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구세주는 광장에서 대중을 선동하거나 하늘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파동, 즉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뿜어져 나오는 고유한 영적 진동수 자체가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정화하고 강제로 각성시킵니다. 그와 마주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어둠과 상처를 직면하게 되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스스로 진리를 깨게 됩니다. 그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넘어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성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해석자들은 그가 북두의 인을 지닌 자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북두 칠성은 동양, 특히 한국의 고유 사상인 칠성신앙에서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관장하는 하늘의 중심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가 북두의 인, 즉 칠성의 도장을 지니고 온다는 것은 그가 하늘의 질서, 즉 천명을 이 혼란스러운 지상에 구현할 유일한 대리자이며 한국의 고유한 영적 전통과 깊이 연결된 구원자임을 상징합니다. 이 구세주야말로 어두운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레오나르트는 이 성인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가진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레오나르트는 이 구세주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전능한 영웅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는 인류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닫힌 의식의 문을 여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그는 미래를 향한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열쇠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기, 최후의 대결의 한복판에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레오나르트의 예언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의 외부에서 구세주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찾으십시오. 성인의 도래는 당신 내면에 신성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감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과 분노, 그리고 공포심은 물질적 밀도의 세력에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스스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롭지 않게, 즉 아힘사로 다스리십시오. 이것이 얇아진 영적 장벽을 틈타 침입하는 저급한 존재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울 때는 오직 하나의 기준을 따르십시오. 가장 이타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나 자신을 넘어 타인과 공동체의 이로운 길이 무엇인지 묻고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이 어두운 미래를 헤쳐나갈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마르쿠스 레오나르트의 예언은 정해진 미래의 통보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최후의 대결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의 징조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을 선택하여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까? 한국에서 시작될 그 거대한 구원의 바람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도래할 이 성인의 출현은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준비된 모든 이에게 가장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